여러분 안녕하세요. 100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법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란 피의자 풀어주고요. 룸사롱 접대 의혹, 휴대폰은 수시로 교체.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조희대 끝났습니다. 대법원장 자격 없습니다. 청문회 출석조차 안 했죠. 국민의 신임 이미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합니다. 지기현 마찬가지죠. 내란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 단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내란 수계 방조 판사, 아주 굵고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대법원 감사 결론은 보류였죠. 공수처 압수수색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사법부 지금 농담합니까? 증거인멸 눈앞인데 보류라뇨? 기각이라뇨?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의 세우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끝입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조희대 사임, 지기현 아웃 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활기찬 아침, 또 새벽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같이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권성동 의원 한학자 총재 구속 적부심이 열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도 자고 일어났더니 좋은 소식입니다. 네. 권성동도 한학자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 구속이 정당하고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네. 둘이 사이좋게 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권 의원 측은 구속 적부심 청구하면서 구속 사유도 없고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본인도 구속 적부심사에서 직접 현금 1억 원 전달받았다는 사실 전부 부인하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따졌다고 합니다. 네, 결국엔 정규 유착의 한학자 총재까지도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학자도 지금 심장 질환 관련 시술 네.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요 이유로 소환에도 응하지 못했는데 수감 생활 어렵다라면서 건강 문제를 부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구속적부심에서 한 총재가 직접 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평화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참담하다.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네. 한학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러울진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권 의원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 중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 만큼 특검은 이번 주 안에 권성동 의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한 총재는 조금 아직 구속 기한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서 연휴 중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평화의 어머니, 뭐 독생녀 여러 가지 참 어머니. 네, 참 어머니 뭐 신성 모독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가 바로 국군의 날이었죠.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국군의 날 기념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키워드 두 가지였습니다. 네. 계엄잔재 청산 그리고 자주국방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국군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게
불법 계엄 이후에 처음 맞는 국군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아직도 12.3 그 계엄의 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짓밟았던 그 장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네. 극악무도했던 노상원 수첩도 그렇고 평양의 무인기 도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 군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역사를 바로 1년 남짓밖에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가 다른 어느 국군의 날보다 좀 의미가 깊었던 날이라고 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을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런 선상에서 계엄 잔재 청산을 외쳤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연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충성 균dem사 부대 열중시요. 부대 열중시요 열중 샷 참모 열중 슛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국 77주년이라고 해서 그런지 그냥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국에 맞게 윤석열 기억하시나요? 그 어색한 카퍼레이드 시가 행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가 행진이 없었어요. 네, 대신에 K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순국 해병 이야기도 했지만 훈장 수여도 있었다고 하죠. 네, 의미 있는 장면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열 후에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에 윗선에 이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우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네. 이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네. 박정훈 단장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하고 이렇게 박 대령에게 훈장을 수여한 거는 정부의 내란 종식과 개혁에 대한 변치 않는 의지 좀 보여줬다라고 평가되겠고요. 이런 기조하에서 더욱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네. 그리고 국군의 날 기념식 입장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 6.25 전쟁에 참전했던 1세대 간호장교 등 국민 대표 7명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네. 국민의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점 강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또 내란의 잔재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명확하고 강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입장 다시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는 뭔가 마음의 안심도 되고 좀 감사하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정말 나라다운 나라 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좀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건군 77주년 맞아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국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이재명 대통령 화두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계룡대 상공에 KF-21이 기동이 됐거든요. 아, 이게 K 군사력이다. 바로 자주국방을 화두로 던졌어요. 네, 지금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서 자주국방은 필연적이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의 기초에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 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예, 자주국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주국방 필연을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 국방력 5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주권을 미국에 계속 맡길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 언급하면서 회복이라는 표현 사용했습니다. 네. 김난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지휘권을 임기 안에 복원하겠다라는 의지인 겁니다. 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다들 아시다시피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 군사 네.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합사령관의 직속 상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거든요. 그렇죠. 즉 한반도에서 행여나 전쟁이 나더라도 연합사령관이 미군의 지휘를 받아서 전쟁의 진입 단계부터 종결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이승만이 갖다 바쳤죠. 바쳤죠. 네. 우리 땅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 군이 책임도 질 수 없고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누가 생각해도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친구들 만났을 때 제일 저희 무시하는 게 니네 전자권도 없잖아 이렇게 어머, 그런 무시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이? 슬펐습니다. 아, 너무 부끄럽다. 네. 네. 그 전자권 반환이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한미 양국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전자권을 2012년 4월까지 넘기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네. 이명박 때 요걸 또 3년을 미루고 박근혜 때는 조건부로 또 바꾸면서 더 연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추진이 됐지만 결국은 이루어내지 못했고 윤석열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라면서 아예 그렇죠. 이 논의 자체를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이 이렇게나 미뤄진 데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는 거 그리고 반미 프레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주 하면 반미로 연결이 되고 반미는 곧 종북, 친북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보수 정권은 물론 민주정부에서까지 그 프레임에 좀 갇혀온 건 아닐까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 당당한 대한민국 좀 염원하고 외치고 있는데 네. 자주국방을 향한 이 발걸음 우리 이 대통령이 더 당당하게 더 큰 폭으로 내딛기를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군의 날 행사가 굉장히 좀 비교가 되는 지점이 재밌는 게 윤석열의 국군의 날과 이재명의 국군의 행사 예산부터 모든 것들이 많이 달랐어요. 특히 카퍼레이드와 시가 행진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의 뭐 무기를 보여주면서 북한 까불지 마. 이게 바로 윤석열 아니었나요? 네, 윤석열 때 기억하시죠? 네. 전두환 정권 이후에 40년 만에 그것도 2년 연속이나 대규모 시가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시가행진에 참여했었는데요. 북한 정권의 퇴행, 몰락의 길, 종말의 날 뭐 이런 걸 운운하면서 마치 전쟁이라도 나길 바라는 사람처럼 호전적인 말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에 매년 5천 명 넘는 군인이 동원돼서 땡볕 아래서 한 달 넘게 준비를 했고요. 예산도 각각 100억, 80억씩이나 투입됐습니다. 네. 아마
겪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심에는 또 극심한 정체. 그렇죠. 연습할 교통 때부터, 정체가 네, 엄청났었죠. 난리였습니다. 네. 그랬던 기념식이 이번에는 계룡대 연병장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는데요. 병력도 5분의 1로 또 예산도 3분의 1, 27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군력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부심도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번에 여실히 보여준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설문을 읽는 태도에서 둘이 비교를 느꼈는데 윤석열은 그대로 대본을 읽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 작전권 얘기하면서 우리 K국방 얘기하면서 그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거든요. 아, 이게 지도자 누구는 프롬프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구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누가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튼 K국방력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모로 정말 생각할 게 많은 이제 기념식이었습니다. 이제 국내 소식 중에서도 특검 소식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윤석열 재판이 또 열리죠? 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진행되는데요. 특검의 재판 중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게 중개가 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개를 허가해야 합니다. 지계현 판사, 특검과 피고인 측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힌 적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에 들어서는 것까지만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중계에서는 지귀현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중계 가능 범위를 재판 시작부터 증인 신문 전까지로 한정해서요. 재판 분량 자체는 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화를 냈잖아요. 이쯤 되면 뭐 배달 앱을 깔아줘야 되냐. 밥투정 부리는 윤석열을 탓했는데 재판에 결국엔 출석할지 안 할지도 관심이 됩니다. 네, 관심이 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네. 구속적부심이나 뭐 보석 심사 같이 본인이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뭔가 어필하고 싶을 때만 참석을 해왔었잖아요. 이번에 또 이미 12번이나 내란 재판 불출석했는데 아마 오늘도 골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제 정신 나간 짓을 좀 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 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도 이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초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같은 내용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고요. 헌법재판소에는 헌법 소원도 제기를 했습니다. 주장의 골자,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과 관련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만약에 요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이 멈춰서게 됩니다. 즉 구속기간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 보려는 꼼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다. 이제 위헌 제청한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하는 거겠죠, 이 사람도. 뭐 법 기술을 또 부리는 거죠. 네네. 그런 와중에 밥 투정까지 또 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측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건강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특검 조사와 재판 때문에 제대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한다. 방어권 보장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계리는 왜 이렇게 0.5초 뒤에는 밝혀질 거짓말을 치는 걸까요? 도시락이 굉장히 비싼 도시락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뭐가 필요한 걸까? 김계리 변호사 왜 이런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그 김기리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영상으로 들어볼까요? 네. 구속적부 심사를 위한 출정 때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치소의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하여 놓는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의 조사까지 출석을 한다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라면과 건빵은 좀 특식 아닙니까? 우리가 밥으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저는 사실 윤석열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은
변호사 바꿔야 된다. 오히려. 김기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인권 유린이다 이런 소리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 강하게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요. 윤석열은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지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곧 투룸 배정과 배달앱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지 참 뻔뻔하고 호환무치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 네가 자초한 거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 평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인 건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이지 특별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요목조목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되게 양반이거든요. 얌전하신 분인데 그죠. 그분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이제 얼마나 분노를 야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대국민 분노. 저는 좀 믿기지가 않았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보류했잖아요. 네. 법원에서. 그런데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직위원.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최근에 직위원 부장판사 그 유흥업소 룸사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걸 법원이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바로 어제만 해도 직위원이 누가 봐도 수상한 시점에 휴대폰 2번이나 교체했다는 사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어떤 언론은 6번이라고 하고 어떤 언론은 7번이라고 하고 수없이 좀 교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유심 끼웠다 뺐다 그것도 있어요. 샤워 샤오미로 바꿔가지고 친중이냐 어머.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법원 감사위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라면서 지금 결론을 보류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한 겁니다. 즉 공수처가 강제 수사의 필요성 이게 필수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때문에 이게 가로막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법개혁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검사고 판사고 다 한통속이다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에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가 없어서 징계는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펼치는 게 지금 사법부인데 이쯤 되면 지금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말 남긴 적이 있는데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저는 그 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사법부가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설픈 관용 따위 하지 말고 사법부 완전히 개혁해야 하는 그 디딤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의 카르텔 깨부수지 않으면 검사들처럼 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괴물을 방치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검사랑 판사 하는 짓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검사는 보세요. 기소를 안 해요. 판사는 영장 발부를 안 해요. 이 하는 짓거리가 굉장히 같은데 그럼 특검 검사 집단 항명 소식 여기도 분노했잖아요. 네, 추가 네. 소식들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걱정했던 게 다른 특검까지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게 맞아요.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추가 반발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검에서도 내부적으로 집단 의견을 내는 상황도 아니고요. 하지만 검찰 내부망에서는 이 복귀 선언, 복귀 요청을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 특검과 법무부의 신속한 복귀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이 공소 유지까지 해야 된다고 언급한 그 특검의 브리핑 내용 빌리면서 특검 사건이 아니면 성공적인 공소 유지가 필요 없는 거냐라면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형사 3부장 현재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다라면서 네.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글들에 공감한다, 지지한다 이런 댓글도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항명죄는 군인에게 좀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공무원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집단으로 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정치권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의 검찰 성토대회 격이었습니다. 한 분만 소개해드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파견 검사들의 하극상에 기가 찬다.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할 때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3대 특검 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현장 영상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요. 네. 또 검찰 피해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비대위원장 네. 경우에는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거다.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한다.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하라. 그리고 또 덧붙인 것은 법무부 장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 등의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민주당 항의 방문 영상 보고 올까요? 네. 앞에 나오세요, 앞에. 국민들께서 그동안 3대 특검이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효능감을 느끼고 매우 높이 사고 있고, 그것을 우리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제 특검 파견 검사들이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위를 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고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그 배경과 또 과연 지금 특검 검사들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공무원인 검사의 신분에서 앞으로 수사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서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네, 국민을 겁박하고 조직 이기주의를 보여준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워딩을 한다면 정신 나간 집단 행동, 이런 행위를 한 특검, 어떤 태도 보였나요? 네, 항의 방문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의가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마디 더 거들었는데요. 검찰 내에 동료가 있다는 건 오해다. 검사들은 특검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두둔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이 사태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갈등을 봉합한답시고 이렇게 해명하거나 두둔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집단항명 주동자도 색출하고 파면 등 이렇게 좀 확실하게 처벌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정당들도 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열받았던 게 특검이 말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특검의 수사 기소 뭐 분리하면서 뭐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랑 검찰청법에 의해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너무 집중돼 집중되어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남용이 너무 심했으니까. 근데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거, 수사와 기소, 공소, 유죄 이 세 개가 특검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일하면 돼요. 특검법이라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똑똑한 전수미 변호사가 있다고 이 녀석들아! 화이팅! 네, 하여튼 특검 더 이상 말장난하지 않고 정신당한 집단 행동, 이런 행위들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국민들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회 기자회견장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왜 나오신 거죠? 네, 진종호 의원 소식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네. 민주당이 종교단체를 서울시장 경선에 동원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20분가량의 녹취록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장정희 사격연맹 부회장이 신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말씀드려서 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대목이 나오기는 합니다. 마치 신도들의 어떤 명단을 빼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종교단체가 동원됐다, 이런 지점을 진종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 불교 태고종이 네. 허위 사실로 500만 신도의 인권을 침해했다 하면서 진종호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에 직접 법보까지 입고 오셨는데요. 극대노하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진종호 국회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일련의 발언들에 대하여 170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불교 태고종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3,000명 종교 신도 명단 운운한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2025년 9월 30일 진종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모 위원장과의 녹취 내용을 근거로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 3,000명 명단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마치 일부 언론사에서는 본 종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국민께 심어주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종단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한 바 없으며 김민석 총리의 선거활동 및 정치활동과 무관하며 그 어떠한 정당 및 정치인에게 신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본 종단의 종교적 존엄과 종단 신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 본 종단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결국은 진종호가 미확인 정보로 태고종의 명예훼손을 했다. 스님들의 분노가 느껴졌는데 앞으로 진종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이은혜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